네. 오늘은 생물 다양성의 날을 기념하는 생물 다양성의 날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은요, 지금 다양한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놓이면서 우리 주변에 있던 생물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물이라는 건 동물이랑 식물을 포함해서이기 때문에 지금 온난화가 돼가기 시작하면서 식물은 정말 많은 종이 사라지고 있고요. 동물도 굉장히 많은 종이 없어지고 몇 마리 남지 않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다양한 지구의 다양한 식물들을 보존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생물 다양성의 날이고요. 네. 제가 그 PPT 자료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인사말 한마디씩 하고 시작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그냥 진행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유를 해서 화면 공유를 해서 저희 생물 다양성의 날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평상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하시는 분. 나는 잘 몰랐다 하시는 분. 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맞아요.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고 요즘 중학교 되면 아예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오더라고요.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오면서 영상을 봤더니 과학 선생님들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게 아무래도 생태계와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과학 선생님들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생물 다양성의 날에 대해서도 한 번씩 짚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과학에서 영상이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자, 생물 다양성의 날인데요. 생물 다양성의 날은 5월 22일 오늘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토요일인데 황금 같은 주말인데도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그날 그래도 의미 있는 날 세계 OECD나 여러 국제연합에서 정한 세계 땡땡땡의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달력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지난번 1차 캠페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달력에 보면 땡땡땡의 날이라고 지정한 날들이 있는데 그 날이 오늘은 생물 다양성의 날이어서 부득이하게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함께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은요, 유엔이 생물 다양성 협약을 하면서 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고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존을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 생물 다양성의 날도 저희 지구의 날처럼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기온이 1도가 올라가고 2도가 올라가고 몇 도가 올라가면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참석하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몇 도? 몇 도? 자,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실까요? 자, 6도가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구가. 그래서 그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부분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대기막이 그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을 온난화라고 하는데 이런 게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뭐 이런 것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식품을 먹을 때도 석유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해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 한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유가 16kg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스프레이를 조금만 쓰렴 이런 만화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스프레이도 지구 온난화 그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게 뭐였죠? 많이 알죠?
소의 이제 방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우리가 먹는 그 고기류가 아무래도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석유 사용량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구, 아이고, 네. 지구 온난화의 5가지 원인은 대부분 온실가스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학연료, 시멘트 생산과 같은 산업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고, 두 번째는 산림이 사라지는 거죠. 저기 아마존에 가면 그 사람들이 농장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지금 다 베고 있어서 지구의 허파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경고를 예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산 과정에서 가축의 트림이나 방구, 배설물에서 메탄이 방출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쓰레기 분해 과정이나 쓰레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그런 가스, 낭비된 식량이 매립되면서 분해되면서 메탄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이 낭비된 식량을 가지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한쪽에서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공을 하고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서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조차 없이 그 국가에서 세금으로 걷어가는 일이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는 아니겠지가 아니고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 폐기되는 그 식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100년 지구 온도 상승 시나리오래요. 얼마나 다를까? 자, 이거는 2018년 10월 한국 송도에 인천이죠. 한국 송도에 전 세계 과학계 어벤져스들이 모여서 지구와 생명을 위해 만든 보고서가 있고요. 195개국이 참여하셨고 여기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지구온난화 1.5도씨라는 특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률이 1.5도가 2도보다 여러모로 인류에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안 지키면 큰일 나다는 것이에요. 유익하다. 이게 훨씬 유익하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 1.5도가 더 유익하다는 거죠. 2도보다. 그러니까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더 유익하다. 인간한테는. 왜냐하면 생물 멸종 1.5도일 때의 6% 절반이 멸종을 하고요. 2도로 올라가면 18%의 절반이 멸종한대요. 그러니까 온도에 취약한 동물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곤충들은. 그리고 식물 8%의 절반이 멸종을 하고 16%의 절반, 척추동물 4%, 8%. 온도가 올라가면 2도가 올라가면 기후 변화의 전망에서 연구된 게 10만 5천 생물종의 2~3배 정도가 더 많이 멸종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산호초의 손실, 그리고 물고기 수행량 감소. 지금도 저희 예전만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어업계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 아시죠? 꽃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잡힌다고 하잖아요. 꽃게도 안 잡히고 대구 명태라고 불리는 그것도 안 잡히고 많은 어업량이 지금 감소해서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을 대부분 양식하려고 하지만 수온이 올라가면서 그런 환경 조건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물 부족. 또 해수면의 상승. 해수면의 상승은 뭐 3도가 올라가면 이제 이 바닷가 해안가가 다 잠길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기후의 위기로 좀 지구가 많이 위험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요거는 영상이에요. 뉴스에서 다루었던 영상인데 제가 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영상 2개 연달아서 보실 건데요. 공유를 다시 해야 돼서 잠시만요.
자, 영상 같이 보실게요. 철마다 모습을 바꿔가며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자연. 이 자연을 살아 숨쉬게 하는 주인공은 바로 야생 생물입니다. 포유류, 파충류, 어류, 식물, 해조류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자연의 심장을 뛰게 하죠. 한 생물의 마지막 한 마리까지 죽어 보고 싶어도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뜻하는 죄송합니다. 단어. 제가 지금 멸치. 영상이 자꾸 끊겨서 인터넷 선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테스트를 하고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할 때는 괜찮더니 이게 또 연결이 끊기네요. 혹시 보실 때 많이 끊기나요? 어느 분이 마이크를 해제하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실 때 안 끊기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보실 때? 끊겼어요. 끊겼어요. 네. 다시 인터넷을 연결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유튜브를 바로 연결을 했더니 인간의 침략과 욕심으로 끊기는 것 같아요.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종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인간이 나타나기 전인 6천만 년 전보다 현재 1,000배가량 멸종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식물류 등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92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46종의 법적 보호종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정된 생물은 포획, 채집, 국제적인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젖줄 낙동강을 찾았습니다. 각 분야의 연구원들이 네. 낙동강 일대를 이 영상은 이지사이언스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라라고 YTN에서 방송하였던 영상인데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걸 영상을 공유하다 보니까 자꾸 끊김 현상이 있어요. 이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사라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북극의 찬 공기가 그대로 내려올 수 있었던 건 역설적으로 북극이 따뜻해지면서입니다. 얼음이 녹아서 관측 장비를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을 정도입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극에서는 예전처럼 두꺼운 얼음을 찾기 힘듭니다. 보통 관측 장비를 얼음 위에 설치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관측기기를 설치를 하는데 예전에는 75도만 좀 넘었어도 두꺼운 얼음을 찾아서 설치를 했었는데 더 고위도로 올라가야지 그런 두꺼운 해빙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북극의 바다 얼음인 해빙이 녹으면서 두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면적도 계속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과 10월 2달 동안은 역대 가장 작았습니다. 2014년, 15년 정도는 해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16년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해빙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였고요. 특히 2019년, 2020년도에는 동시베리아 해역의 해빙이 많이 녹아 있음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해빙 대신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해빙이 녹아서 생긴 작은 유빙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극곰, 어미곰과 아기곰 2마리가 작은 유빙 안에 애처롭게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해가 점차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온
상승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가장 수온이 높게 관측되었고요. 2020년도 수온이 높았습니다. 태평양에 살던 동물 플랑크톤을 북극 바다에서 발견할 정도입니다. 북극 바다 얼음이 2035년이면 아예 없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이것도 뉴스에서 방송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가 기상이 막 오락가락하고 갑자기 차갑다,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 게, 북극에서 많은 얼음이 녹고 그로 인해서 대기권에 영향을 주고 그 대기권이 한반도 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기상이변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더불어 그러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생물이랑 식물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골에 저희 삼촌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작물이 안 자란다고 해요. 날씨가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고추도 작년보다 덜 자라고 깨도 작년보다 덜 자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품을 먹지 못한다면 뭐 고추가 사라지고 깨가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 사실 많이 지금은 굉장히 풍요롭게 다양한 거를 먹고 즐기고 감사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게 불과 2050년이 넘어가면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흔히 먹는 비빔밥에 들기름이 없고 참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면 우리는 전량으로 또 수입을 해야 될 거고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생물 다양성을 지켜주는 것조차 우리가 환경을 지켜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더 영상을 공유할 건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1시간서부터 테스트를 했는데 영상이 안 끊기고 잘 나갔었는데 줌으로 연결을 하니까 이게 영상이 자꾸 끊겨요.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하나 더 볼 거예요. 자, 개인들이 실천하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1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근데 사실 실생활에서 작은 실천으로 우리는 이 1톤을 줄일 수 있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기,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주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파랑새 회원님들과 이번에 뭘 하고 있냐면 용기 있게 용기를 내밀어 주세요라고 해서 저희 포장 음식들 그 플라스틱 용기 1위 주문해서 먹잖아요. 그거 안 하고 직접 가서 포장을 해오는데 집에 있는 반찬통, 냄비 이런 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거기에다 받아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일회용품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텀블러 사용하는 거. 저희가 테이크아웃 하고 이래도 그 텀블러에서 담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쓰면서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재미있을 만한 영상 하나 마저 볼게요. 야, 너 요즘 자주 뵌다, 에? 전 어제 배달 들어온 신입인데요. You're liar! 코로나 핑계로 어제도 오고 그제도 오고 오늘은 what? 당수요? 족발? 와우, smell! 어차피 난 재활용도 잘 안 되고 깨끗하게 목욕해야 그나마 수거 될까 말까. 재활용 그거 뭐 아무나 되나? 나처럼 세상 가장 깨끗한 몸이어야 재활용 쓰레기라도 되는 거라고. 우리 주인님은 실증을 잘 이제 그만 헤어지재 살쪘다고. 어떻게 사랑이 편하니? 그 참 거시기하네. 우리가 언제 주인 보고 살았어? 재활용이 되든 말든 어차피 우리는 쓰레기 신세인 거 몰라? 아, 나도 이제 물이 반밖에 안 남았구나. 내 생명도 반밖에 안 남았어. 반평생 아름다웠다. 해직구름 날 살 땐 언제고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마이
body now. I want to live. 자,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요즘 주인님 따라 어떤 마트 반찬 코너에 갔더니 글쎄 바로 새 반찬을 담아서 계산대에 올려주더라고요. 완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또 어떤 마트는 세제통을 직접 들고 가면 용량만큼 담아서 계산, 아니 할인도 해준대요. 그러니까 힘내자고요. 아자. 이렇게 되면 우리 주인을 한번 믿어보자고. 다들 깨끗하고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보라. 개인 용기를 가져가면 내용물만 살 수 있는 용기내 캠페인. 지금 당신의 용기를 내주세요. 마트에서 용기내. 용기내. 네, 이거는 유승용 배우님께서 더빙을 해주셨고요. 용기내 캠페인입니다. 용기를 용기 있게 내어주세요라고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제가 실제로 용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포장을 해왔더니요. 2인분 주실 걸 4인분을 주세요. 진짜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루를 그걸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이들보다 어머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주시면 그 아이들도 그게 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함께 같이 실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명규 쌤 애기 몸이 사라졌어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암만 근데 백날 말로 해봤자 잘 실감이 안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내가 내 편한 게 더 좋고 조금 이런 게 하시는데 이 영화를 보면 아마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이 투모로우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되게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200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저 이거 보고 나서 굉장히 환경의 심각성을 이렇게 직시했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영화인데요. 요거는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보셔도 되고요. 이 영화의 내용은 기온이 저희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 빙하가 녹아서 해야 그 온도가 낮아지고 바다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요.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곳에서 토네이도가 발생을 하고 빙하기가 제2의 빙하기가 오는 설정으로 하는데요. 정말 온 사방이 다 얼어버리는 그런 재난 영화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한 번씩 보시면 가족분들이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보내드렸던 키트가 있어요. 그 키트 이렇게 한번 다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키트 보여주세요. 키트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키트. 네, 다 받으셨죠? 없으신 분 없으시죠? 네, 요 키트를 가지고 지금부터 작업을 할 건데요. 요거를 딱 이렇게 열면 이거는 러블리 페이퍼라는 단체에서 자원활동가 어르신들, 그러니까 폐지 주시는 어르신들을 이제는 자원활동가 어르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을 낮춰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자원활동가 어르신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원활동가 어르신들과 함께 주변에 폐지를 모아서 그 빈 박스 있잖아요. 빈 박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고무줄로 쌓여 있는 죄송해요. 제가 요거 가상 배경 뺄게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보면 고무줄로 쌓여 있어 십자가 모양으로 쌓여 있던 거 요거 한 개,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설명서 하나, 붓 하나, 그리고 풀 2개, 풀 2개 다 맞으시죠? 이 풀 아주 중요합니다. 풀 2개 없으신 분 다 있으세요? 네, 다 있으시죠? 그리고 냅킨 아트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신문지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물티슈. 마지막으로 물티슈도. 물티슈 중요합니다. 물티슈 꼭 있어야 돼요. 혹시 안에 구성품이 없다 하는 분들은 풀은 어떻게 안 되겠지만 나머지는 주변에서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없는 분 안 계시죠? 없는 분 계시면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지금 빨리 보내도 받지는 못하겠지만 끝난 다음에라도 다시 보내드릴게요. 다 있으신 걸로. 네. 자, 그러면 요 신문지를 펴서 책상 위에 넓게 펴주세요. 신문지를 넓게 펴주시면 됩니다. 책상에 펴서 이렇게. 요 위에다가 해야지 저희가 풀칠하는 작업을 계속할 거예요. 풀칠하는 작업을 계속할 거라 풀이 이제 다른 데 묻으면 안 되니까 신문지를 먼저 펴주세요. 요 북극곰 액자는요. 북극에 있는 환경을 생각해서 북극에 있는 북극곰을 좀 지키자는 의미로 러블리 페이퍼에서 만든 거군요. 친환경 업사이클 캠퍼스 아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캠퍼스 시중에 가면 미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이 캠퍼스지를 사서 하시는데 이게 만들어지는데도 많은 나무와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리사이클이 아닌 한 번 더 업해서 재사용을 하는 새로운 상품이 생성되는 거죠. 그걸 업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업사이클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상 이렇게 종이가 3개가 있을 거예요. 하얀색 종이 하나, 상 하나, 하 하나. 이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글씨가 보이게 윗면으로 오게 이렇게 놔주세요. 글씨가 위로 보이게 올려주시고요. 요 붓이 필요합니다. 요 붓이 필요하고 풀이라고 되어 있는 하얀색 풀이 필요해요. 하얀색 풀. 네,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한데 여기 글씨 하라고 되어 있는데 풀을 적당량 덜어서 발라줘서 고르게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골고루 펴주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혹시 저희가 사전에 한번 이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풀 뚜껑이 제대로 닫혀지지 않아서 풀이 굳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혹시 그러신 분도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보내드리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다시 작업해 보시면 되니까 혹시 제품에 하자가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보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자, 꼼꼼하게 풀을 이렇게 다 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 모서리 부분을 더 잘 붙여주셔야 되는 게 얘랑 이제 두 번째 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합체를 할 거예요. 합체를 해야 돼서 풀칠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나요? 풀칠? 이렇게 평평하게. 자, 골고루. 자, 제 거는 무슨 과일 박스였나 봐요. 여기 테이프 붙어 있어요. 테이프 붙어 있는 여기 보여요. 자, 이렇게 다 풀칠을 하신 분께서는 상 글씨가 위로 나오도록 잘 맞춰서 아주 완벽하게 맞춰서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근데 이 풀이 살짝 밀려요. 그러니까 딱 대고 손으로 밑에 거랑 위에 걸 손가락으로 조금 이렇게 위아래로 밀면 완전히 예쁘게 잘 맞습니다. 선생님 너무 빨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풀을 다 바르신 분이 계실까봐 이게 오래 두면 안 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오래 두면 안 붙어서 먼저 풀을 다 하신 분은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잠시 기다리실게요. 여기 어린 친구들도 함께 하시는 가족들이 있으시니까 잠시 기다리실게요. 자, 처음부터 풀을 너무 많이 짜면 안 돼요. 그 풀 뚜껑을 요렇게 열으세요. 여기 위에 요거를 아예 요렇게 열면 여기에 이 붓이 쏙 들어가요. 요렇게 덜어서 쓰시면 돼요. 요 살짝 누르면서 요렇게 덜어지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어떻게 요렇게 덜어지니까 요렇게 풀 뚜껑을 완전히 다 열고 쏙 넣어서 요렇게 덜어 쓰시면 됩니다. 짜는 건 잘 안 짜지더라고요. 자, 1단계 다 붙이셨나요? 아직 열심히 붙이고 계신가요? 네. 1단계 다 붙이신 분들은 2단계도 동일하게 해주시는데 요번에는 여기 상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풀칠을 할 거예요. 상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 풀칠을 하고 이번에는 이 종이를 하얀색, 앞에는 하얀색, 뒤에는 회색인 종이를 붙일 건데 이 뒤에 회색인 부분이 상에 이렇게 붙도록 하얀색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붙일 겁니다. 네, 풀칠을 다시 한번 골고루 해주세요. 저희가 다음 캠페인은 아동 노동의 날 캠페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날도 토요일이라 걱정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캠페인 정해지면 그때도 또 말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혜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얘기해주세요.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혼자 계속 떠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저희 마이크 풀으셔도 되는데 자유롭게 말씀하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지난번에는 저희 마이크 다 풀고 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저 혼자 떠들면서 해도 될까요? 너무 네. 시끄러워서. 그런가요? 됐어. 저희가 원래는 만나서 하면 더 좋은데 만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자, 두 번째 종이도 하얀색이 앞으로 오게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얀색이 앞으로 오게 딱 붙여주시면 아주 뒤에는 회색, 아니, 뒤에는 갈색, 앞에는 하얀색 예쁜 네모가 되어요. 요거 하시면서 가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위는 넣어드리지 않았는데 가위가 필요하니까 혹시 가위가 지금 준비되지 않으신 분께서는 가위를 준비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위를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가위가 필요합니다. 가위가 잘 드는 게 필요해요. 웬만하면 잘 드는 걸 찾아오세요. 맵킨아트 할 때 이걸 잘라야 되는데 잘못 자르면 이게 울퉁불퉁하고 안 이뻐지니까 가위를 잘 드는 걸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기도 한번 발라야 돼. 자, 얼마나 하셨는지 이렇게 보여주실게요. 하얀색까지 나는 다 붙이신 분은 여기 화면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직 네, 다 했습니다.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이번에는 요거를 또 천 보이시죠? 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된 거, 요거. 예. 요거를 붙여주실 건데 이 하얀색이 위로 올라오게 붙여야 돼요. 하얀색이. 그리고 여기 안에 여기 선이 그려져 있어요. 네모가 반듯하게 선이 그려져 있는 요거를 요 하얀색 위에 딱 맞게 이렇게 붙여서 풀칠로 해서 감싸 주실 거예요. 먼저 여기에다가 풀칠을 먼저 해요. 여기 하얀색 종이 위에다가 풀칠을 하고 얘를 딱 묻혀주시고 손으로 쭉쭉쭉쭉 밀어서 쨍쨍하게 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날개 부분에 풀칠을 할 거예요. 이 날개 부분에 풀칠해서 한쪽을 먼저 붙이고 또 다른 쪽에 날개 부분에 풀칠해서 붙이고 위아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풀칠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게 냅킨 아트예요. 냅킨 아트 할 때 보통 그 액자를
캔버스를 사서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고 또 여러 가지로 뭐라 그럴까요? 사용되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건 다 재사용품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어차피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쓸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하얀색 종이 부분에 풀칠을 다 하셨으면 요거를 빳빳하게 펴서 가운데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요게 생각보다 잘 붙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붙어서 저는 한번 잘못 붙여가지고 한번 뜯어내는데 고생했어요.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서 쭉 펴주셔야 돼요. 손으로 꾹 눌러서 위에 풀칠 했으면 손으로 꾹 눌러서 여기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펴주셔야 돼요. 손바닥으로 최대한 이렇게 쭉쭉 기포를 빼주시면 아주 예쁘게 달라붙거든요. 그 천 위에 기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쭉쭉 손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쭉쭉. 그러면 저 보시면 되게 빤빤하게 잘 붙어요. 이렇게 기포 하나 안 들어가게 손으로 계속 밀어주시면 되니까 쭉쭉 밀어주세요. 자, 여기 풀칠 하셨으면 이제 여기 하실 거예요. 이 옆에 날개부터 하는데 여기 위에까지 꼼꼼하게 풀칠을 하셔야 돼요. 요때서부터 이제 바닥에 풀이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신문지 잘 이용하셔야 되고요. 신문지 돌려가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캔버스지에도 풀이 안 붙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풀을 양옆 날개부터 먼저 풀칠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빤빤하게 당겨서 붙여주셔야 예쁘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힘을 좀 잘 당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뿌려?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천이 고무줄로 쌓여 있어서 살짝 이렇게 울퉁불퉁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풀칠을 하면 펴집니다. 풀칠을 하면 펴져서 풀칠을 해주시고 보시면 저 풀칠했어요. 풀칠을 하고 이 끝에서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으면 뒤에 딱 이렇게 손으로 밀면 손에 하나도 안 묻고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손으로 밀어서 해주시고 또 여기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에 많이 안 묻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모서리 부분은 안쪽으로 해서부터 먼저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 끝을 안쪽으로 먼저 붙여주시고 요거를 접어주셔야 나중에 얘가 접힐 때 예쁘게 접히거든요. 위에 부분이. 네, 모서리 부분 먼저 붙여주시고 반대쪽도 여기 귀퉁이 부분 안쪽부터 붙여주시고 뒤에서 앞으로 접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일자로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셨나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반대편 날개도 풀칠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반대편 날개도. 요때 이제 신문지 잘 돌려주셔야 됩니다. 캔버스지 위에 나중에 냅킨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 풀이 붙으면 냅킨 그 풀이 제대로 안 붙고 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신문지 풀칠할 때 잘 돌려가면서 그 캔버스지 앞쪽에 풀이 안 붙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옆에 날개도 풀칠을 다 하셨으면 마찬가지로 손을 쭉 펴서 여기를 쭉 밀어서 손가락 끝으로 꾹꾹 이 옆면부터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밀어서 뒷면을 쭉쭉 이렇게 손으로 쭉쭉 밀면서 하면 하나도 기포가 안 생기고 빤빤하게 다 되니까 손을 이용해서 쭉 이렇게 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모퉁이도 이 안쪽부터 접어주시고 그리고 요 뒤에서 앞으로 쑥 밀어서 접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안쪽부터 밀어서 여기부터 이렇게 밀어서 접어주시고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뭐가 떨어졌죠? 자, 여기 혹시 반 접어서 하신 분은 뒤집어서 신문지 뒤집어서 접으실게요. 이게 본드가 책상, 아니 그 풀이 책상에도 묻으면 안 되고 캠퍼스지에도 묻으면 안 되니까 신문지 저는 이렇게 반씩 접어서 책상이 좁아서 반씩 접어서 했거든요.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접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다 하신 분 손, 안 하신 분은 조금 기다려드리게. 아직 좀 기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은. 네, 지금 한 가정에서 아이 2분 데리고 하시는 학부모님 계시는데 저희 파란색 같이 하신 선생님이신데 손이 바빠요. 아주 지금. 그래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나는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양쪽 2개만 붙였어요. 이거 보여주세요. 이렇게까지 붙이신 분은. 네. 예. 네. 먼저 이제 나머지 부분 붙이고 계신. 네. 네. 거의 다 나가셨네요. 이제 여기 윗부분, 아랫부분 붙이실게요. 윗부분, 아랫부분 붙이실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칠해서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 이쪽도 풀칠해서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맞아. 다 풀칠해 주실게요. 집에서 우리 보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제가 학교 수업을 가끔 나가는데 학교 뒤에 가면 연필들이 한 무대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연필들도 이제 나무로 만들어지고 하는 거니까 친구들은 연필 지우개 아껴 쓰는 것도 환경 보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휴지도 아껴 쓰는 게 환경 보호입니다. 여기도 풀칠을 하셨으면 손가락으로 밀어서 위에부터 붙여주시고 또 밀어서 아래쪽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쭉쭉. 이때 풀 너무 많이 칠하면 요 틈 사이로 빠져나가요. 제가 풀을 너무 많이 칠했나 봐요. 네, 이렇게 너무 많이 칠하지 않도록 적당량 덜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위에 날개 달린 부분 마지막 한 부분을 더 풀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만큼만 덜어서 쓰면 적당량 잘 발라지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풀칠을 이렇게 눌러서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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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아주 빤빤하고 예쁘게 네모가 됩니다. 자, 혹시 나는 풀이 너무 많이 묻혀서 나와요 하는 사람들은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물티슈 있어요. 물티슈 한 장 뽑아서 그 풀을 그 부분만 닦아내 주시면 금방 마릅니다. 너무 풀칠 많이 하신 분들은 네, 제가 적당량 던다고 했는데도 저는 풀이 많이 묻었어요. 너무 풀 많이 묻으신 분들은 손에 묻히지 마시고 여기 풀을 이렇게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쭉 해서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 천 다시 한번 싹 당겨서 쨍쨍하게 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네모나게 예쁘게 됩니다. 준혁 학생 다 했나요? 보여줄까요? 오, 빨라요, 빨라. 네, 잘했어요. 멋있어요. 자, 태겸 학생도 다 하셨네요. 네, 박지은님 댁도 다 하셨고, 지우도 다 했어요. 이지도 다 했고, 저기, 네, 김지아님 댁도 다 하셨어요. 네. 이렇게. 여기, 이명재 선생님 댁, 이명자님 댁,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어요. 네, 다 하셨어요. 모두가 다 하셨으니까 이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다 하셨으면 이제는 저희가 이 아이를 붙여줘야 돼요. 이 아이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 아이를 예쁘게 오린 다음에 붙여줘야 돼요. 얘보다 이게 커요. 이렇게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 맞게 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잘 드는 가위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잘 드는 가위를 얘에 맞게 잘라서 예쁘게 테두리를 자르셔도 되고요. 나는 배경이 있는 게 좋아. 그럼 배경까지도 같이 해주셔도 돼요. 예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자르신 다음에 요거를 다시 그 위에다 붙이실 거예요. 자, 가위를 가지고 크기에 맞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가위가 정말 잘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가위를 조금 안 드는 걸로 했더니 천이 막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안 예쁘게 나와서 다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냅킨을 하실 때 나중에 물티슈로 저희가 문질르세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세게 문질르면 울어요. 그러니까 문질르세요 톡톡톡톡 해주세요. 문질르지 말고 톡톡톡만 진짜 톡톡톡 살짝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자르셨나요? 자르셨으면 요게 3장이에요. 살살살 손으로 해보면 3장이거든요. 요걸 떼어주셔야 돼요. 한 겹, 아이고 떨어져라.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3장인데 뒤에 2장이 한꺼번에 떨어졌으면 얘는 그냥 2개를 버리셔도 되는데 한 겹만 떨어졌다. 이러면 한 겹 더 띄셔야 돼요. 요게는 총 3장입니다. 보시면 딱 2장이 딱 떨어지는데 2장이 안 떨어지고 얘랑 이렇게 2장이 붙었어. 그러면 한 겹 더 띄워주셔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총 3장이에요. 3개 중에 2개는 안 쓸 거예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2개는 안 쓸 건데 요거 하나는 써주셔야 되거든요. 요거 맨 앞에 거 하나만 쓰실 거예요. 2장은 빼주실 거예요. 자, 다 띄셨나요? 아직 조금 오리고 있는 친구 있으니까 조금만 저희 기다리실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요거 떼실 때 찢어질 수 있으니까 살살살 잘 떼주셔야 돼요. 요거 두껍다 싶으면 요거 3장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뒤에 2장 떨어진 게 뒤에 2장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뒤에 2장이 떨어졌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앞에 게 한 장이 딱 남았는지 봐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테두리가 조금 보이게 하얀색 북극곰이 테두리가 하나도 없으면 하얀색이 하얀색이어서 티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테두리가 보이게 그려서 했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 배경색이 있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미리 만들어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게 배경색을 있게 하니까 배경색이 있는 것도 이쁘고 테두리가 있는 것도 이쁘고 다양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 오리셨나요? 아직 오리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 밑에는 너무 바짝 안 잘라주셔도 되는 게 뒤로 좀 붙여도 되니까 이 아랫부분은 남기셔도 돼요. 옆에 부분만 사이즈 맞춰주시면 돼요. 네. 천천히 맨 앞에 거 한 장만 뗄게요. 이렇게 한 장만.
자, 다 떼셨나요? 다 떼신 것 같아요. 이제 요 캔버스지 위에 여기 하얀색 부분에 얘를 요렇게 붙여줄 건데요. 이때는 풀이 다른 게 필요해요. 먼저 사용했던 풀을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먼저 풀을 사용했던 붓을 물티슈 같이 넣어드렸잖아요. 같이 넣어드린 물티슈로 한번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세요. 한 번 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은 물티슈 더 꺼내셔서 붓을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네, 오, 박지윤님 댁 아주 깨끗하게 잘 닦아주셨어요. 붓이 완전 깨끗해졌어요. 새 거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붓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번에는 다른 풀을 사용하실 거예요. 먼저 사용했던 풀은 뚜껑을 닫아서 놓아주셔야 풀이 안 떨어지겠죠. 먼저 사용했던 풀 뚜껑 잘 닫아서 넣어주시고, 두 번째 여기 이렇게 공예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공예풀 요거를 여기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5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골고루 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으면 풀이 울어요. 그러니까 5방울 정도만 떨어뜨려서 얼른 얘는 흐르니까 얼른 막아주세요. 이거 여기 열시면 안 되고요. 이 위에 여셔야 돼요. 얘는 액체이기 때문에 요 위에 요것만 열어주셔야 돼요. 요것만 열어주셔야 되고 5방울 똑똑똑똑똑 떨어뜨리고 얼른 닫아서 놔주셔야 대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붓으로 얇게 잘 펴서 또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골고루 잘 펴서 특히 가해 같은데 잘 될 수 있게 골고루 이렇게 살짝 들어서 옆으로 보면 어디가 칠해졌고 안 칠해졌고가 보여요. 이렇게 살짝 햇빛에 비춰보면 예쁘게 잘 골고루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오리셨던 얘를 내 스타일대로 원하게. 근데 붙이실 때 이 가운데를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살포시 놓으시면서 해야지 안 울어요. 이거를 그냥 막 놓고 문지르면 울어서 찢어지거든요. 얘는 잘 펴가지고 그대로 살포시 올려놓는다. 가운데서부터 기포가 안 생기게 살포시 올려놓는다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톡톡톡 톡톡톡 하면서 붙여주시는데 이때 힘 너무 많이 가면 울어요. 우니까 손으로 톡톡톡 한 다음에 물티슈로 톡톡톡 하셔야 돼. 손으로는 가운데만 묻혀주시고 물티슈로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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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티슈로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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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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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묻혀주시는 거예요. 이거 문대면 울어서 찢어져요. 물티슈로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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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이렇게 길게 남기려고 이제 어차피 얘를 거치대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얘를 너무 많이 자르면 저는 안 예쁜 것 같아서 얘를 나중에 이렇게 거치대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남겨놔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떨어뜨렸다. 저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요게 완성된 거예요. 요 위에 것까지 붙여주시면 이제 완성입니다. 근데 아직 공예풀이 살짝 덜 말랐을 수 있으니까 톡톡톡 톡톡톡 하시면서 그 부분까지도 다 이제 마무리해 주실 수 있고요. 원래는 요거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밑에도 안 잘랐어요. 밑에도 안 잘라서 자, 저희 각자 만든 거 다 만들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렇게 들어주실게요. 자르고 싶은 사람은 자를 수 있게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여기 자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테두리에 맞게 잘라주시면 돼요. 다 저처럼 붙이셨나? 맞아요. 여기 맞아요. 다른 친구들 네모나게 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여기 테두리에 맞게 가위로 이렇게 예쁘게 잘라주신 다음에 물티슈로 톡톡톡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각형으로 한 거 가지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먼저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품이 요렇게 되는 거고 테두리에 맞게 이 처음 할 때는 딱 맞춰서 잘랐어요. 이렇게 배경색도 있게 그냥 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 이렇게 길게 해서 올려놨더니 딱 그 길이가 딱 맞아요. 바닥에 안 끌리고 딱 맞아요. 이렇게 저는 2개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진에도 지금 유서연님 댁도 지금 2개가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보이고 있고요. 예, 이명자님 댁도 그리고 네, 정지사님 댁도 네, 저희 가상화면 제거해 주시고 한번 다 들고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요렇게 저는 요렇게 들게요. 어이구, 요렇게죠? 네. 만드신 거. 네, 아직 만들고 계신 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하얀색이어서 가상 배경이 저기가 됩니다. 명자쌤 명자 선생님 가운데 쪽으로 드시면 보이지 않을까요? 노란색 배경에. 그쵸? 구멍이 나요, 그냥. 네. 다 만드신 분은 들어주시면 저희 사진 찍을게요. 한 분이 나가셨나? 저희 저쪽에 나갔네요. 자, 보여주시면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얼굴도 나오게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이해서 업사이클로 북극곰 액자 선생님 한 만들기를 번만 다시 찍어달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올리세요. 네, 다시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아이고 왜 저장이 안 되지? 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진까지 저희가 찍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사이클이라고 그 기존에 버려지는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업사이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업사이클로 액자 같은 건 충분히 집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쿠킹 호일을 요 옆에다 가에다 하면 더 예쁘게 하고요. 또 아이들 머리핀 같은 거 버려지는 거 목공풀이나 본드 이용해서 장식해 주시면 더 예쁜 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는 북극곰을 좀 생물들을 잘 사라지지 않게 생물 다양성이 지켜질 수 있게 생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게 북극곰 키트를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가족 액자라든가 뭐 친구 사진이라든가 연인 사진까지도 넣을 수 있는 액자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요거 보시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걸 지켜야 하는지 한번 저도 요거를 만들어서 아이 방 앞에다 해주니까요. 아이가 이렇게 나 환경을 보호해야 되지 쓰레기를 잘